패션위크라는 걸 주관하는 회사이고 그 중간에 전화가 와서 잘렸어요. FIT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제가 이제 뉴욕에 와서의 삶의 이야기인데 이 시리즈는 또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오는 뉴욕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뉴욕에 처음 왔을 때는 여기 이렇게 오래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전 회사에 오퍼를 거절하고 새 회사에서도 잘리고 그렇게 붕 뜬 상태에서 뉴욕 갈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막 서둘러서 토플 공부를 하고 또 가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니까 사업계획서도 쓰고. 제가 뉴욕 FIT에 어플라이했던 프로그램은 패션 멀천다이징이라는 전공이었고 여기 FIT 시스템이 대학교를 4년 다녀야지 졸업을 하잖아요. 그중에서 2년을 졸업하면 준학사, 4년을 졸업하면 그냥 한국 대학교 같은 학사를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미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학사를 받을 이유는 없었고 이 준학사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 이건 학벌에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그냥 저한테는 패션 과잉 필드에 가기 위한 이력서 한 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한국 대학교에서 다닌 교양 프로그램을 다 인정을 받으면 1년만 다녀도 준학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학사를 받겠다 하면 나머지 2년을 더하면 3년 만에 학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스스로 재정적인 거 뭐 다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학점을 인정을 못 받고 2년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꼭 모두 인정을 받고 1년이 나와야만 갈 수가 있었는데 붙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결심하고 엄청 급하게 준비를 해서 뭐 토플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여기 와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재정적인 플랜을 짜는 것도 저의 큰 과제였어요. 그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 그 당시에 H&M, 자라, 포레버 21 이런 매스 브랜드들이 한국에는 안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도메인 사고 사업자 등록하고 대강의 준비를 하고 제가 일하면서 모아뒀던 돈 그리고 노트북 하나 사고 비행기표 사고 학교 한 학기 등록하고 뉴욕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사이트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벌어주지 못하면 그냥 중간에 돌아오려고 했어요. 죽기 살기를 한 거죠. 계획도 철저했고 준비도 잘했고 와서 열심히 한 덕에 학교 졸업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저의 인컴 소스가 되어줬죠. 그때가 제가 이미 대학교도 졸업했고 일 경력도 어느 정도 있는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사실 유학, 해외살이 이런 게 쉽지만은 않은 나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늦은 나이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한 지금이 제일 빨라요. 저도 그 당시에 집안 사정도 안 좋고 아빠 건강도 좋지 않았고 사실 저는 갔다가 돌아올 계획이었으니까 이렇게 오래 있을 계획은 아니었으니까 간 거긴 하지만 부모님의 건강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갈수록 현상 유지 혹은 나빠지기만 하지 월등히 좋아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제가 제일 고민했던 파트가 부모님의 안녕이었는데 그것도 지금이 제일 건강한 날이라 빨리 갔다 빨리 오는 게 낫겠다라는 계산이었어요. 유학생활을 한다는 거, 해외살이를 한다는 거는 되게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영상에서 볼 때는 사실 이게 미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이지만 그래서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준비는 철저히 할 것. 자신에 대한 믿음, 정확한 구체적인 목표 세우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도 준비지만 저는 윤복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 같이 후배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후배가 자기 방학 동안 나가 있는다고 집 서블렛으로 공짜로 주기도 하고 나중에 집 구할 때 룸메이트도 너무 좋았고 또 뉴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해야 됐지만 일단 본연의 목적 공부를 하러 온 거니까 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도 괜찮았어. 한국에서 처음 올 때는 일단 서블렛, 지금 에어비앤비 같은 거 구해서 여기 와서 살면서 동네 이곳저곳 보면서 집을 받고 저는 기숙사 체질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이 피곤해지니까 그 아는 동생이랑 같이 룸메이트를 해서 아파트를 들어갔고 맨하탄이 당연히 비싸지만 제가 돈을 벌어서 내야 됐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지만 제가 어차피 1년만 있다가 갈 거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모르는 사람이랑 살아서 위험 부담 있고 싶지 않았고 셋째는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 절약이 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하탄에 학교랑 가까운데 집을 구해서 살았고, 학교를 다닐 때는 학생 비자로,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하면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OPT라는 비자를 줘요. 그 OPT 기간 동안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회사를 구하는 사람은 뉴욕에 남는 것이고, 그때 이제 비자 스폰을 못 받으면 보통 한국을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저는 사이트를 하면서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 비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인터뷰를 보러 다녔어요. 가고 싶었던 브랜드에서의 인턴, 몰랐던 회사지만 풀타임 오퍼를 준 회사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비자 안전하게 풀타임 잡으러 갑니다. 그게 제 뉴욕 직장 생활의 첫 시작이었어요.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일을 하게 되면 3년간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또 H1B는 3년을 연장할 수 있어서 회사에서 잘리지만 않으면 6년 가능, 아니면 그 사이에 회사를 옮겨서 H1B를 받는 방법. 그래서 소호에 있는 첫 패션 회사에서 매장을 총괄하는 바이어의 밑에 직원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는데 너무 탈출하고 싶었어요. 뭔가 일에서 성취감을 얻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보스가 저를 엄청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영어가 완벽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회사 생활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비자 때문에 때려칠 수가 없었죠.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제가 비자 받을 당시에 여기 미국 금융위기 같이 경제가 엄청 안 좋았던 때여가지고 비자 스폰을 거의 안 해주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는 동안에는 옛날 또 잡지사 인연으로 선배들이 뉴욕 컬렉션 오시면 일도 하고, 또 뉴욕에 촬영 오시는 크루 있으면 제가 막 프로덕션 일도 하고, 촬영 현지 코디네이터 일도 하고, 그때는 또 어리고 하니까 한국에서 출장 오고 놀러 오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막 엄청 재밌다가도 친구들이 한번 싹 왔다가 가면 마음이 엄청 막 공허했어요. 또 학교 졸업할 때는 이제 취직을 못한 친구들이 다 돌아가잖아요. 왜 계속 일할 건가? 너무 괴로워. 근데 영주권을 받으려면 계속 일해야 돼.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도대체 몇 년을 여기에 묵혀 있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빨리 이 회사를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엔 돌아가기 싫고, 근데 제가 또 역마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대학원을 가야겠다. 내가 MBA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파리에 있는 에섹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럭셔리 마케팅 MBA 과정이 있는데, 또 그걸 알아와서 이제 또 GMAT을 공부해야 되는 거라 토플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왜냐면 대학원은 사실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과연 내가 대학원 가는 게 지금 상황에 큰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학벌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런 고민에 빠지면서도 일단은 회사를 탈출할 구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월급으로 GMAT 학원에 등록해서 다녔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지금의 남편, 그때 당시 남자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 데이트한 지 1년 반 정도쯤 됐을 때 이제 제가 회사 너무 때려치고 싶고 파리 갈 준비도 하고 있고 남편도 MBA 하고 있고 이런 때였는데 이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남편이랑 저랑 4살 차이인데 저도 이제 20살 후반이었고, 결혼 얘기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데이트를 했고 그럴 나이였고, 근데 제가 어학연수를 가건 뉴욕에 학교를 갈 때건 그때 당시 남자친구들이랑 엄청 막 싸웠죠. 가지 말아라. 너무 사랑해서 붙어있고 싶었나봐. 근데 생각해보면 다 그때는 끝이 있던 계획이었어요. 되게 단기, 길어봤자 1년. 또 파리 같은 경우는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의 MBA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다 싶은 것도 있었고, 나이도 그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파리에 가고 싶은 이유가 공부를 꼭 해야만 하는 학위가 우선이 아니라 지금 회사를 때려치고 싶은 이유, 지금 회사를 때려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적이 1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남편, 나의 관계가 더 중요했고 그 순위가 더 높았기 때문에 파리 학교를 포기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죠. 제가 데이트한 지 1년 반 만에 제가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남편이랑 결혼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제 웹사이트를 다시 시작했어요. 뭔가 집에서 잉여인간이고 싶지 않은, 온전히 남편한테만 기대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그냥 주부로 살기에 적합한 인간이 아닌 것도 알았고, 또 남편이랑 엄청 재밌는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그리고 뭐 애는 한 2년 뒤에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는 목표에 이르렀을 때쯤 나오면 좋겠다라고 계획했는데 2년 걸릴게 3년 걸리고 3년 정도 돼서 이제 심각하게 애기를 낳아야겠다 결심했지만 결국 5년 만에 낳았죠. 결혼하고 한 웹사이트는 구매대행이었어요. 또 컨템포러리 명품 카테고리. 이제 그때는 나이도 20살 후반이고 항상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주축으로 사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경험으로 보면 세 번째 사이트인 거죠. 한국에서 친구들이 동대문에서 하던 사이트를 도와줬던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제가 뉴욕에 와서 메스 브랜드 하던 게 두 번째. 결혼하고 나서 구매대 세 번째. 일단 사이트는 제가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었고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너무 재밌었고 적성에도 맞았고 회사보다 시간이 훨씬 자유로우면서 돈도 훨씬 많이 벌었고 바이어의 꿈을 위해서 회사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죠. 왜냐면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모두 만족했으니까. 또 시기상으로도 참 좋은데 잘했던 것 같고 그 사이트는 제가 아기 나면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는 구매대행, 미국에서는 뭐 럭셔리 컨시어지 서비스 이런 식으로 구매대행이 요즘은 엄청 많이 늘어났지만 그때 딱 잘 치고 빠졌던 것 같아요. 미련도 없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패션 에디터도 하고 싶고 패션 바잉도 하고 싶고 그런 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뉴욕에 와서는 원래 가졌던 꿈을 이뤄나가는 것보다는 버티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해서 뭐 다시 잡지사 어시를 한다든지 명품 카테고리 바잉 어시스턴트로 시작을 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제가 영어가 일단 완벽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있는 모든 경력들이 여기에서 다 쳐주는 게 아니니까 제가 뉴욕 가서 배운 건 있더라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꿈을 경험하면서 자 수정하면서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성공해 나가는 그런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포기하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일들을 포기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 그런 것보다 포기해서 얻는 행복의 가치가 더 크다면 원래 꿈을 수정하고 포기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소셜미디어를 즐겨서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사이트 할 때는 싸이월드를 했었고 뉴욕에서 사이트를 할 때는 블로그를 하고 있었거든요. 블로거였음. 옛날에 제가 1일 1포스팅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로그야 제가 사이트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블로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사이트의 무료 트래픽을 위한 수단, 내 일상의 기록 이렇게 이제 가볍게 사용하던 수단이었어요. 근데 제가 뉴욕에 와서 블로거들이 직업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서 성장세를 보면서 진짜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나도 1일 1포스팅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진 올리고 글을 쓰는데 누구는 막 그걸로 돈을 벌고 나는 똑같은 걸 하는데 뭘 하고 있는 거지? 현타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하면서 한 번도 이걸 직업적으로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그 뒤부터는 인스타그램도 뭔가 직업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서 아기 낳고 나서 유튜브도 시작했죠. 제가 웹사이트를 그만두고 제 목표는 임신과 출산이었습니다. 저는 늘 계획형 인간이라서 임신도 출산도 엄청 계획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마지노선이 35살 전에는 꼭 임신하고 출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템템이 낳고 나서 18개월 되었을 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가 직업으로서 약간 진지하게 소셜미디어를 임했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저는 인플루언서, 유튜버를 직업으로 했습니다. 이게 내가 20대라서 혹은 30대라서 서울이라서 뉴욕이라서 돈이 없어서 혹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삽질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성장하면 되는 거지 이게 너무 완벽하려고 준비를 오래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어요. 나는 더 나이 들어서 자신감도 없어질 거고 그러니 지금 하세요. 이제 다음 챕터로는 제가 단국대학교 패션 디자인과 특강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특강을 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유튜버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수익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볼게요.